중국과 대만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시피 두 나라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최근까지 중국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띄우기도 하면서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수지간 상속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얘네는 왜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원래 중국과 대만은 청나라 시절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가 망해갈 무렵 등장한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마오쩌둥과 장제스. 중국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나뉘어져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내전이 바로 국공내전이죠. 국공내전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제스의 국민당이 패배합니다. 근데 이 장제스라는 사람은 야망이 넘쳤던 욕심쟁이였는데요. 결국 지금의 대만으로 넘어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중국 대륙을 차지한 쩌둥쩌둥 마오쩌둥의 공산당과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 지금까지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중국 공산화 적화 통일에 반대하는 대만의 몸부림 편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아닌 남방계 폴리네시아, 즉 말레이계 원주민들이었죠. 이 원주민들은 다두라는 왕국을 세워 그들만의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만에게 한 나라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대만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막 평화롭기도 하고 광경이 예쁘기도 하고 했다 보니 안 좋을 리가 없었던 거지. 게다가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는 바로 대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수월하게 남쪽 부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인은 지금이니? 하면서 네덜란드가 점령한 남부를 피해 북쪽에서 점령했죠. 대만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다두 왕국이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네덜란드, 스페인이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되죠. 너 뭐냐, 왜 내가 먼저 먹으려 한 곳에 들어? 내 말이 너네 나라이? 왜 가라마라 명령질이야? 이 말투 보소. 본꾼형을 좀 내줘야겠구나. 짤짤짤 안무랑공 하나 쭉 때려봐. 슉슉슉. 결국 이 둘의 싸움은 네덜란드의 승리로 끝이 났고 스페인은 그대로 대만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 남은 건 대만의 다두 왕국뿐이었는데, 근데 이 다두 왕국의 힘이 너무 약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 굳이 무력으로 점령하진 않아도 공생하면서 대만을 통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바로 명나라 충신 정성공. 때는 명나라가 망해갈 무렵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부정부패로 워낙 부실했던 명나라였다 보니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명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한 충신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정성공입니다. 어떻게든 힘을 길러 다시 명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청나라의 세력이 너무 강했던 거야. 결국 그는 후퇴를 하게 되죠. 근데 그곳이 대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대만에는 이미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 스페인도 물리치지 못한 네덜란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 네덜란드를 정성공이 명나라 세력을 모아서 부셔버리게 됩니다. 결국 정성공은 지금의 대만이나 중국인들에게 유럽 세력을 몰아내 위인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하죠. 아무튼 대만 점령에 성공한 정성공과 명나라 세력은 정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걸 곱게 바라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청나라. 아니 얘네 쫓아냈더니 뒤에서 세력 키워서 하려고 하니까 곱게 볼 수는 없었던 거지. 결국 청나라는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정시 왕국을 멸망시키고 대만으로 넘어가 다두 왕국까지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죠. 하지만 청나라의 대만 지배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때는 19세기 후반, 당시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선이 이 농민봉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농민봉기가 잠잠해지긴 했죠. 하지만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일본은 조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각을 재고 있었는데요. 근데 청나라가 조선이랑 손잡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낄 틈이 없는 거야. 청나라가 조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견제하는데 힘들어지니까 짜증이 났던 거지. 그렇게 일본은 청나라와 맺은 텐진 조약을 내세워서 무작정 조선으로 군을 파병시키는데요. 청나라도 일본이 갑자기 조선으로 올라와 해방을 두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말싸움 몇 번 주고받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국 이 두 나라는 조선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인 거죠. 너희 X발이 대나무 적창 한번 맞아보라 해. 스고이 대나무 쓰고 나는 청이 있다 데스. 난 그런 거 모른다 해. 고멘 나는 원거리에서 빵야 한다 데스까. 네 이미 근대화를 마친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이기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일 전쟁으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일본에게 대만을 빼앗기게 되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대만 민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 민주국은 청나라를 격파한 일본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얘네가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식민 통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대만 청덕부도 세우고 해가지고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던 거지. 그런데 이 대만을 먹고 보니까 일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만 이거 중국 대륙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스네. 이런 생각으로 이미 조선과 대만 그리고 만주를 장악했던 일본은 중국 대륙으로 싸움을 걸러가죠. 이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중일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결과를 아시듯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 폭탄을 맞고
패배하게 되면서 식민지였던 대만을 중화민국에게 돌려주고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중화민국은 대만 땅을 돌려받고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야.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서 해방시킨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식민지 시절보다 더 빡센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데, 결국 같은 민족이지만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이들을 학살한 228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원래 대만에 살고 있었던 청나라 한족들을 본성인이라고 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고 대만으로 넘어온 중화민국 한족들을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한족, 즉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외성인들이 본성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죠. 외성인들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던 본성인들은 일본의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본성인들이 외성인들의 괴롭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외성인들은 반발을 누르기 위해 약 2만 명의 본성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만의 가슴 아픈 역사인 228 사건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대륙에서는 공공의 적인 일본이 사라지자 두 세력 간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 즉 중화민국이 서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결과만 보자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먹게 되었고, 민중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이후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을 건국했고, 장제스는 중화민국의 수도를 대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청나라가 등장하듯이 똑같이 대만으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국민당은 대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쉽게 물러설 수 없던 장제스가 다시 중국을 먹기 위해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대만에서 언론과 정치의 자유를 제한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228 사건의 아픔이 묻혀버리는 듯 했죠. 하지만 1988년 대만 최초의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가 총통이 되면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계엄이 해제되면서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1996년 최초의 총통 직선제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죠. 이때부터 아예 중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또한 대만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해외 각지의 나라들과 외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중국도 중국 나름의 성장을 하고, 대만도 대만 나름의 성장을 하다 보니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 즉 두 개 중국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분단 국가가 된 거죠. 결국 두 나라는 서로를 너무 극혐하게 되고, 이젠 서로를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국이 점점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이 점점 대만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 이후로 대만은 어떻게든 수복하려고 많은 일을 벌이게 되는데, 먼저 대만과 외교를 하던 나라들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야, 대만은 그냥 중국인데 왜 우리하고 안 통하고 교류함? 무슨 소리임? 대만은 자본주의 독립국가 아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고마웠다. 너네랑은 이제 교류 안 해? 야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고야 최고. 이렇게 대만이 성장하지 못하게 다른 나라의 교류를 끊어버리죠. 사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때는 1950년대, 그러니까 대만이 아직 민주화가 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해왔다 보니 이 둘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첫 도발부터 살펴보자면 1954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맞이한 이후 중국의 도발이 바로 벌어졌는데요. 한국전쟁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제 휴전하게 됐으니까 다시 대만을 노렸던 거죠. 근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도발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초강대국 미국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해군 함대를 파견하다 보니 중국이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쉽사리 넘어지 못할 거라 생각해 대만에 보냈던 함대를 철수시키는데요. 중국은 이때다 싶어 1954년 중공군이 대만을 향해 포탄을 쏴버리죠. 게다가 당시 미국은 중국의 폭격에도 미미한 반응까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을 일이 발생되죠. 바로 중국의 포격으로 대만에 파견하고 있었던 미 군사자문위원 2명이 사망한 일인데요. 그 즉시 미군 함대를 출격시켰으나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었죠.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중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줄 수 없었으나 완벽하게 길을 눌러버리죠. 중국이 천조국을 무시해? 너넨 뒤졌다 기자회견 열어? 그래도 이번 도발 개이득이었어. 치고 빠지기 개꿀. 현재 미국 입장은 중국이 너무 깝쳐서 빡이 많이 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핵 사용을 고려해봐야 될 거. 빨리 대만이랑 협상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게 핵 공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버린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미국을 감당할 수는 없었으니까 곧바로 대만에게 협상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대만을 향한 첫 번째 도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대만이 엮인 도발이 두 번 더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은 미국과 손잡은 대만에게 대응하기 위해 점점 막 강한 군사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은 1964년 핵보유국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 시진핑
시진핑은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시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렸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아? 쟤네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며. 일단 대만은 필리핀 북쪽 오키나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리적 위치가 중국이 먹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위치인 거죠. 만약 대만이 중국 선에 넘어가게 된다,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지금도 온갖 나라들 땅에다가 원래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데 대만까지 수복한다? 허호,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지네 땅이라고 우길 겁니다. 게다가 이 대만을 중국이 수복한다는 말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피하기 힘들죠. 이뿐만 아니라 전쟁국으로 중국이 참전하게 된다면 한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조중 동맹 조약을 맺고 있다 보니 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중국이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아서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